네, 안녕하십니까. 브레스 퀄리티 학술고문으로 있는 심용주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하워드 보렌이 낸 또 다른 글입니다. Breeding the Big Bird. 야, 큰 새. 여기서 이제 캐는 앵무새를 말합니다. 무슨 콘도르라든지 뭐 수리 이런 게 아닙니다. 타조 이런 게 아니고 큰 앵무새 번식하기라고 하는 인공지능 전문가가 쓴 최고의 글들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최신 정보를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큰 새를 키우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큰 새는 큰 돈을 의미합니다. 당연하죠. 상업번식가 입장에서 새가 크면 당연히 가격도 비싸집니다. 하지만 왜 가격이 비싼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큰 두통거리이기도 합니다. 큰 새를 키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고 그것은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대로 된 계획을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돈이 2배, 3배로 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큰 새를 브리딩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아마도 매커우나 코카투가 여러분의 선택지일 텐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러한 큰 새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면 이 녀석한테 제대로 물려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린다는 거는 된통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실 실제 요즘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녀석들은 정말 잘 물어뜯는 물어뜯기의 고수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월드 챔피언 물어뜯기 고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이 녀석들의 이러한 잘 물어뜯는 능력들은 결국은 아주 비싸고 무거운 먹이통, 물그릇, 그 다음에 케이지, 네스트 박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인트로고 실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런 빅가이, 큰 녀석들을 어떻게 맞이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녀석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주 무겁고 두꺼운 물통과 먹이통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새로운 물통과 먹이통을 사기 싫으면 아주 무겁고 두꺼운 소재로 되어 있는 먹이통과 물통을 애초에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인 알루미늄 먹이통에는 아예 구멍을 뚫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불을 뻥 뚫어버리는 거죠. 따라서 이제 남쪽 플로리다에, 사우스 플로리다에 이제 이 양반이 계신데 일반적으로 뭘 쓰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먹이통과 물통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근처에 있는 곳에서 구매를 했고 이거는 단순히 무거울 뿐만 아니라 깨 부실 수도 없다. 절대로 망가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것들이 이제 싸구려 재질로 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모래 성분 같은 게 들어있으니까 아예 다 부셔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싸구려 재질이 아닌 좋은 걸로 만드는 제대로 된 콘크리트, 시멘트로 된 것을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제 아주 두꺼운 소재의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라고 나옵니까? 어떤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는 것들도 매우 좋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런 큰 새들이 먹이통이나 물통을 집어 던지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따라서 이러려면 그 녀석 이러한 그 일종의 두꺼운 철망으로 되어 있는 바스켓 같은 걸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손은 들어갈 수 있고 녀석들은 그걸 끄집어낼 수 없게 먹이는 먹을 수 있을 때 그 통 자체를 갖다 먹이통이나 물통을 밖으로 끄집어내지는 못하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에 빵꾸가 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형태의 제품을 구하는 게 현재 기준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브레스 퀄리티에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는 대형 앵무가 국내에서 인공증식될 만한 여건이 좀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중형 앵무 중심으로 움직이고 한 10년쯤 뒤쯤 더 이제 성공한 중형 앵무 브리더들이 늘어나면 그때 가서 이제 대형 앵무를 위한 장비들을 만들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국내에서 대형 앵무를 키운다고 했을 때 이 대형 앵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케이지나 기타 장비조차도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네스트박스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편에서 네스트박스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스트박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돈을 더 내기 싫으면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본인이라든지 주변의 경험에 따르면 합판으로 만들게 되면 구멍을 밑을 뚫어가지고 알이나 새끼가 밑으로 통째로 떨어져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박살이 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어뜯지 못하게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어떻게 한다? 제대로 된 아연도 강판으로 만든 네스트박스. 저희 이제
그 브리더스 퀄리티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형태의 것을 쓰는 것이 가장 좋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합판으로 만들 때 모서리라든지 벽면 전체를 메쉬라든지 또는 철판으로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강할 거면 아싸리 그냥 처음부터 합판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아연도 강판으로 만드는 것이 더 저렴하고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소한 어떻다? 네, 12.5 게이지보다 가늘면 안 된다. 12.5 게이지가 얼마인가 하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2.5 게이지는 보시면 12.5면 1.98mm입니다. 근데 이제 뒤쪽에서 나오겠지만 10 게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소 2.5mm 직경이. 자, 한번 뒤쪽을 다시 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12.5 게이지보다 가늘면 안 되고, 쭉, 그 다음에 메쉬의 사이즈는 1.2 by 3인치 정도를 쓰면 되는데, 자기의 경우는 10게이지, 10게이지는 어떻다고요? 직경이 2.5mm 짜리를 더 즐겨 쓰고, 그 다음에 메쉬, 망목의 크기가 1인치 by 3인치, 1인치는 2.54cm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2.5 곱하기 약 7cm 정도의 사이즈를 즐겨 씁니다. 이것보다 좁은 것도 씁니다. 1인치 곱하기 1인치 또는 1인치 곱하기 2인치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특히 이제 그린윙 메커 같은 경우, 히아신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게이지짜리 와이어도 박살내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브렐러, 근데 이제 작은 엄브렐러 코카투 같은 경우에는 엄브렐러 코카투가 작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2.5 게이지를 갖다가 박살내는 경우들도 있다. 워낙 이제 불이 힘이 세니까 뭐 등등등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에비컬처, 이제 앵무새를 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형 메커라든지 또는 코카투가 어떻게 케이지를 다 때려 도저히 절대 부실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의 그 케이지계 어벤져스 같은 케이지도 다 때려 부시고 탈출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돈을 충분히 써가지고 제대로 된 케이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 보겠습니다. 만약에 14에서 16 게이지, 14에서 16 게이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14에서 16게이지면 1.5mm 정도예요. 1.4에서 1.5mm 정도예요. 만약에 그런 케이지를 쓰게 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땜빵 하나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기존에 10게이지짜리를 쓴다 할지라도 2.5mm 이상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것들 하지만 밴더빌리티, 만약에 구부러지는 연성 재질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잘못하면 구부러 버리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사람이 어떻게 돼요? 구부러진 게 풀리고 또 펴요. 그 다음에 또 구부려요. 펴요. 또 구부려요. 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그게 떨어져 나가요. 용접한 부위가. 네,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뒤쪽에는 이제 자기가 이제 뭐 미국산하고 영국산을 다 써봤는데 미국산이 좋더라. 하워드 보렌은 미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돈 쓴 만큼 돈값을 한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얘기로 끝내고 있습니다. 무조건 큰 돈을 써서 최대한 좋은 것을 써라. 다만 한국의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쓸 수 있는 것이 현재는 없습니다. 따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 브리더스 퀄리티도 현재 중형앵무와 관련한 이제 프리미엄 케이지를 직접 제작해가지고 국내에 없던 방식으로 새로운 마테리얼, 그 재질들을 써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단락 끝에 하고 있냐 하면, 그 녀석들은 머리가 아주 뛰어나가지고 도망 다니는 걸 정말 좋아한다. 그 다음에 그야말로 탈출의 마술사이고, 게다가 잘 씹는 뛰어난 이 구강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신의 케이지에서 탈출해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한다. 그러니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처음부터 아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충분한 준비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반려동물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브리더로 키울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전체적인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이제 다른 쪽에서도 글 형태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번식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번식을 시키게 되면 그 쌍간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끼어 있는 형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쌍 사이의 상해를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방해하게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쌍의 상해가 좋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지금 아래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겁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하고 이미 친해져 있기 때문에 핸드레이징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람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진 애들은 여러분한테 겁이 없어요. 두려움을 갖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방해하고 있다. 특히 알편 검사한다 그러면은 다른 놈들은 도망갈 텐데 얘는 와가지고 여러분을 물어뜯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심지어 그런 행동들이 최악의 경우 어떻습니까? 자신의 짝에게도 향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하워드 보렌 같은 경우에 자신의 부인과 자신이 각각 이제 대형 앵무를 한 마리씩 키우고 있었는데 같은 종의 매콜을 키우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녀석은 순놈, 한 녀석은 암놈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얘네가 성성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브리딩을 하도록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이제 케이지 안으로 들어가서 뭐 먹이를 주거나 그럴 때에는 이 수컷이 자신하고 친해가지고 놀아려고 하니까 암컷이 질투심 때문에 수컷을 공격하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물론 그 반대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자신의 부인이 들어가면 암컷이 자신의 부인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난 수컷이 암컷을 공격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왜 큰 새들이 비싼지에는 다 이유가 있다 라는 말로 끝맺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국내에서 최근 수년 사이에 이른바 업자들한테 뭐 속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뭐 속은 사람도 있겠지만 본인이 원해서 큰 새를 좀 키워보고 싶은 거죠. 내가 로트와일드도 키우고 내가 진돗개도 키우고 내가 뭐 모두 키우고 모두 그깟 새 새끼 뭐 키우겠어? 라고 해서 큰 새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 망한 게 아니라 다 망했어요. 제가 그거 안 망한 사람 있으면 와보세요. 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속아서 병 걸린 새를 산 경우도 있고 뭐 온갖 경우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경우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소음이에요. 그 소음을 못 견딘 거예요. 시골이니까 뭐 문제 없겠지? 웬걸? 엄청납니다. 한번 울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소음을 못 견딘 경우. 두 번째는 뭡니까?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다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시간을 감내하지 못하는 거고. 새끼 잘 낳는다고 가져온 사람들 많습니다. 네. 아니 새끼 잘 낳으면 자기가 키우지 왜 남한테 줘요. 오늘 대형 앵무새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 알아봤습니다.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십시오. 네, 세상에 쉬운 일 없고 대형 앵무새는 사실은 저도 잘 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제 손가락은 소중하고 제 고막은 소중하니까요. 한국에서 대형 앵무새 번식을 시켜서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성과를 내는 것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일단 찬찬히 중형 앵무부터 시작하시는 게 맞을 것입니다. 하워드 보렌 선생님도 이 유명한 분도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네요. 자, 좋은 하루 되십시오. 살펴들어가십시오. 더 흥미롭고 유익한 앵무새 인공증식 브리딩 관련되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리더스 퀄리티 심용주 박사입니다. 저희 블로그에는 더 흥미롭고 알찬 내용의 글들이 가득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